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펀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제니퍼의 펀한 인날 제니퍼입니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들 모두 로마의 쟁쟁한 실력자였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제거했고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에 아우구스투스는 안토니우스를 제거했죠. 누가 패권을 차지할지 모르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작은 유대 땅에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34년이나 번영을 누렸던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하니 문화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헤롯 대왕.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하고 명령했던 그 비열한 통치자.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에돔 족속이었어요. 한마디로 출신 성분도 좋지 않았던 비천했던 인물이었죠. 이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된 것도 신기한데 그 당시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급병기로서 그 수많은 영웅들이 출몰을 거듭하는 시기였어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로마의 중심에서도 누가 과연 지배권을 획득할 거냐 이걸 몰랐는데 로마의 변방인 유대에서는 더더욱 몰랐을 거죠. 게다가 이들 통치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전쟁 과정에서 유대 땅을 방문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잘못 서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대급병기에서 헤롯은 생명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터입니다. 유대는 당시에 마카비 왕조라는 독립국이었는데 아직 로마한테 정복당하기 이전이에요. 마카비 왕조는 이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왕국의 길을 걷게 되는데 왕위 계승자였던 그 장남은 힐카누스 2세. 그는 우유부단하고 정치적인 야망이 적었어요. 근데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장남을 촥 몰아내버리고 왕국을 차지한 거예요. 안티파터는 이렇게 쫓겨난 힐카누스 2세에 참모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왕자의 난의 혼란기 속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옵니다. 그리고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를 로마의 숙주로 편입시키죠. 폼페이우스는 똑똑한 아리스토블루스보다는 멍청한 힐카누스 2세가 로마한테 유리하겠다라고 보고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약한 안티파터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안티파터야 너는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래서 헤롯은 안티파터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는 이때부터 아빠 찬스가 있는 거죠. 출세 가동이 휙 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티파터와 그의 아들 헤롯이 폼페이우스의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었던 폼페이우스 줄이 끊어질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후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고 카이사르의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는 파르셀루스 전투에서 지고 결국 이집트에서 그의 부하한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의 후원으로 유대에서 실권을 장악했던 안티파터의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위기를 맞은 거예요. 한편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어요. 카이사르의 칼날이 안티파터와 헤롯에게 들이올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순간인데 이때 이집트에서 카이사르한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발생한 건데 당시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데리고 온 그 로마군은 불과 4,000명이었는데 이집트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22,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안티파터는 이번 기회에 아우 잘 잡혔다. 내가 카이사르한테 눈도장 확실히 한번 찍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바테안 왕국을 설득해서 군사 3,000명을 들여서 서둘러 공경에 처한 카이사르한테 막 가서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감격했죠.
카이사르는 안티파터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전에는 유대 행정관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지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으로써 폼페이우스에게 주를 선제로 호되게 당하거나 문책당하거나 이런 추방될 위기에 놓여있던 안티파터와 헤롯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지위가 더 막강해졌습니다. 그 후 헤롯은 아버지 안티파터의 후원 아래서 갈릴리 총독에 오르고 시리아 총독의 지원하에 시리아 속주와 사마리아 지방의 군사령관까지 임명이 돼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부자에게 다시금 시련이 닥칩니다. 로마 본국에서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을 당한 거죠. 카이사르 암살의 주동자인 칼시우스는 시리아의 총독으로 샥 부임하게 돼요. 시리아는 유대를 관할하는 상위 속주였어요. 유대 위의 시리아. 칼시우스의 관심사는 온통 향후에 있을 카이사르파인 안토니우스와의 결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군자금을 칼시우스한테 줘요. 그래서 칼시우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2세의 측근에게 독살이 되죠. 헤롯은 이것을 복수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힐카누스 2세의 마음을 얻은 헤롯은 힐카누스 2세의 미모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리암네와의 결혼은 그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왜 그랬냐?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가 정통 마카비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하고 엮이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반쪽이나마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칼시우스 일당은 안토니우스한테 패배하는 거죠.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 및 칼시우스 일당이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 연합 세력에 패배하게 됩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실례합니다. 힘이 비등비등했던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는 로마 전역을 양분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안토니우스의 관할 지역에 속했죠. 이제 헤롯의 운명은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런 새로운 강자인 안토니우스한테 달리게 된 거예요. 이때 헤롯은 엄청난 뇌물로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돈도 많아요. 헤롯의 뇌물에 흡족했던 안토니우스는 더 나아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같은 헤롯의 행보에 분노의 이를 갈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힐카누스 2세의 라이벌이었던 누구?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차남인 안티고누스였어요. 그는 로마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헤롯은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헤롯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로마를 향했던 거죠. 헤롯에게 있어서 최대의 시련이 닥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에 간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로마 원로원에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언론이 헤롯에게 로마 군을 착 주면서 그를 다시 유대로 보내. 네가 가라 유대. 비록 로마가 인준한 왕의 자리긴 한데 근데 그것은 아직 미완의 선물인 거예요. 이제 네가 가서 거기를 차지해라 이거죠. 오직 헤롯 자신의 욕망으로 그 자리를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하면서 함락시켰고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누구? 안티고누스를 처형함으로써 헤롯이 유일한 유대 국가 통치자로서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당시 지중해의 최고 통치자 2명의 확실한 인준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후에 승승장구하던 헤롯에게 또 다시 시련이 닥쳤는데 이것은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웠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에서 헤롯의 후원자였던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결국 자살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유대 땅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폐위할 거다라는 소문이 차차차차
이제 헤롯은 전과 같이 뇌물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생각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담대하고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까서 보여주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자. 맨투맨으로. 그는 그래서 끌려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저의 후견인인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여, 제가 과거에 제 후견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충성 모두를 당신에게 모두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 진심인 거예요. 이 진심 어린 호소에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재신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 땅에서 헤롯의 통치는 무려 3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헤롯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당시 난세에서 자신의 후원자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는 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권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통해서 권자를 유지했던 그런 아주 악랄하고 세속적인 통치자였죠. 그의 포악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의 악독함은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그의 생존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일단 자신이 섬기기로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맹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나름 일관성 있는 태도가 특별히 아우구스투스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우구스투스의 원수편에 섰었잖아요. 근데도 그의 왕좌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세일수록 가치를 발휘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 일관된 마음, 즉 충성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익히게 된 거고 그 결과 난세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렇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고 그만큼 이와 같은 일관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이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